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 기회가 최고의 시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2024년도에는 어떤 부분 쪽에 좀 투자를 해야지 좀 좋을까요? 이런 진입하기도 편하고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 이야기 아니고요. 한 1년 전쯤인가 저희 채널에 또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었는데요. 그때 김효지 대표님이라고 오셔서 미국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1년이 지난 지금 또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다른 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 또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방문이에요. 네, 대표님. 대표님. 요즘 승승장구한다는 얘기가 뭐 종로 바닥까지 다 아유, 네, 너무 가찬이시고요. 미국에서 그냥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많이 바쁘네요.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 또 처음 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하고 있는 일과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추가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에서 미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 부동산에 이제 투자에 관한 거, 그리고 자산 관리,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대한민국에 전달하는 것까지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저 개인적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미국 부동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현재 또 요 책을 또 갖고 오셨어요.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40. 뭐 이 책에는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트렌드가 있는 책인 거죠? 네, 미국 부동산 트렌드만 전문적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미국 부동산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한 권에 담았고요. 그리고 2024년 미국 부동산의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핫플레이스 그거를 지역별,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 미국 부동산 트렌드는 그 부분에서 트렌드 부분만 좀 더 심화시켜서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책을 쓴 동기가 사실 예전의 책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론과 조금의 트렌드가 있다고 한다면 네. 미국 부동산 아예 모르니까 사람들이 네. 이번에 이제 트렌드만 집중해서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사실 미국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도 되게 셀 텐데 네. 그래도 지금 미국 부동산이 뭐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사실 그거를 많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금리 부분 실업률 부분 그 외에 기타 외생 변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맞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되겠냐 뭐 이러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금리나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그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은 어떤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코로나 이후로 현격하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단순히 한 가지 지표만 보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확장할 게 할 수가 아니라 없는 거죠. 사실 자산 효과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교 형량을 따져서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내려갈 텐데 네. 미국 부동산보다 한국 네. 부동산이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전망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미국에는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정말 생소한 그런 협회인데, 그렇죠. 예, 그럼 그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래 수와 거래액을 수치화시켜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일단은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하나의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효 수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수요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자본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하나의 지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에 미국 부동산을 가장 많이 구매한 국제 투자자의 상위 5위국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1위가 중국이었고요. 2위가 멕시코, 3위가 캐나다, 4위가 인도, 그 다음에 5위가 콜롬비아였어요. 다 그 근처의 국가들. 네. 거기에서 아시아 국가가 두 군데인데 중국. 중국과 인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은 점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왜 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정치 경제 다. 네, 정치 경제. 그럴 때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안전 자세 확보고. 두 번째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정세가 불안정할 때에는 기축 통화인 US 달러를 보유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본의 이동을 미국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저는 한국을 자주 지금 오고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도 벌써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고. 부동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전망이 있냐, 뭐 한국이 더 전망이 네. 있냐 이걸 떠나서 그냥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미국도 이제 그렇게 접근성만 있다면 분명히 늘어날 거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더 다양히 맞습니다.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겠네요. 딩동 그거예요 지금. 네, 정답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 주식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생소했단 말이죠. 한국 분들이. 그쵸. 나 뭐 샀어 이러면 뭐 어떻게 샀냐? 미국 그렇죠. 가서 샀냐? 미국에서 계좌를 개설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었는데 네.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벌써 선입견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 하는 건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부동산이라는 것을 직접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 속의 하나로서 미국 부동산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했었을 때는 이제는 미국 부동산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나라고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진짜 다 성공적인 케이스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인이 정말 미국 부동산에 시행착오 없이 네. 하려면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부동산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내가 구입을 한다. 한국 부동산 산다. 그럼 이제 생각 자체가 한국 부동산에 맞는 생각으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 이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50개 주가 있고 각 주마다 법과 규정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광활한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사람이 뉴욕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계시는 분이 아틀란타에도 투자를 하고 아틀란타에 계시는 분이 플로리다에 있는 뭐 마이애미도 투자를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항상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먼저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같이 해서 취득을 하는, 도움을 받아 취득을 하죠. 그리고 그 관리를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요. 그 지역에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낳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이클이 돌아요. 경제 사이클은 최고점을 우리가 피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경제가 둔화되죠. 그리고 침체가 돼서 불황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요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최고의 시점이거든요. 단지 중요한 거는 용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틈새 시장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이제 미국인과 같은 생각으로 이제 한국엔 사실 자산 관리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주택에다가 네. 먼저 고용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미국은 이제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용기가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한국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한국 투자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예. 저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규제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는 미국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미국은 상속도 부동산이 되게 쉽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그거 산 금액으로 동일한 가치의 금액을 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이연된다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맞죠?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예, 네. 그렇죠. 지금 원 달러 환율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네. 1,300원대인데 네.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인가요? 뭐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걸 감수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 2018년도에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고 투자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투자자들이 중국인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달러 강세였단 말이에요. 달러 강세였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액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의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거를 곧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자본을 미국으로 안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케이스였거든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했던 그 거래액과 거래수가 확실히 낮아졌어요. 무역 전쟁 때문에 거의 중국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의 변동보다도 가장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국의 정책이라든지 자국의 경제적 불안정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환율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군요. 네, 상황인데 그런데 환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미국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져오면 큰 이득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면 구입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30만 불대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을 생각해서 지금 구입을 하면은 만약에 4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4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액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4억이지만은 나는 1억만 투자할 거야. 내가 1억을 보내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대출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상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달러가 약세일 때 돈을 해서 갚아버려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구입해서 수동수동 늘릴 수도 있고 현금으로만.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후로. 그쵸? 네. 미국 부동산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코로나 전과 후가 확연하게 틀려요. 미국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급변하게 만들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럼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개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그 상황에서 당장 우리가 접했던 게 뭐였냐면은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도입이 돼 있었고 그것이 활성화됐는데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제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뉴노멀의 생활 방식으로 고착화가 돼 버렸어요. 아,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도요.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원격 재택 근무 방식 자체가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으로 아, 이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요. 예를 들면은 원래부터 금요일까지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재택근무를 하고 월수금은 출근을 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그 일하는 분들이 100명이면은 50명은 아예 재택이나 원격 근무로 가고 50명만 오피스 출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럼 시장이 바뀌었느냐. 지금 오피스 공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는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공실이 없다. 자, 미국을 얘기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공실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세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빅 IT 회사들이 이제 재택 원격 근무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입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오피스가 사이즈보다는 등급으로 가버려요. 이제 공간보다는 질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면 재택 원격 근무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회사에서 필요로 한 사람들만 오피스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피스를 더 고급화시키고 그리고 시설, 이러한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공간을 임대용 부동산이 워낙 부족하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서 용도 변경이요? 연도 변경을 해서 임대용 부동산으로 임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격변이네요. 대격변이에요. 상업형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뀌고 네. 기존의 상업형 부동산은 더 고급화를 하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네요.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 바뀐 부동산들이 2024년도에는 어떻게 뭐 좀 더 어떤 부분 쪽에 좀 투자를 해야지 네. 좀 좋을까요? 여전히 네. 또 거주 쪽인가요? 아니면 오피스는 진짜 아닌가요? 오피스일 경우에는 등급으로 가시든지 아예 A 등급 쪽으로? 네. 오피스는 그래도 렌탈비가 세니까 네. 갈 수도 있잖아.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투자로 갔었을 때는 또 주거. 적은 자본으로 왜냐면 경기가 불황이 와도 어딘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끄떡없는 이런 고정 부동산이 아무래도 진입하기도 편하고 그런 데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2030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공급이 풀리는 그 속도가 늦으면 2030년까지 빠르면 2027년도가 돼야지만이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 유형은 이제 주거 쪽이라고 하셨는데 주거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신 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네.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네. 자기가 선택하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선정하는 주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 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 아파트 생각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미국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도 좀 특이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는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 나누는데 거주용 부동산에서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코앞 2개가 붙어있는 두플렉스, 3개가 붙어있는 트리플렉스, 4개가 붙어있는 포플렉스, 이거를 거주용 부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5개가 붙어있는 것부터는 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포플렉스까지만 거주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개 이상, 아파트는 거의 미국에서 임대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상업용 유지를 받고 4세대까지만 모기지를 받아요. 네,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은 단독주택이에요. 네.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대표님하고 뭔가 이런 미국보다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는 사람은 대표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서 뭐 임장을 해야 되나요? 뭐 그래야 되나요? 미국 가서? 예, 임장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제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할 거 다 하고 가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영국에도 투자해보시고 중국에도 투자해보시고 이런 국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들은 뭐냐면은 바라보는 게 뭐냐면 수익성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투자자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금 금리도 높잖아요. 그러면 예금 금리가 3.5%에 4%다. 네. 그래도 좋다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이 그거보다 높으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왜냐하면은 돈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율 2%만 감안을 해도 1년에 돈의 가치는 2%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10년이면 20%, 네. 20년 40%니까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만 같아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캠레이 자본 환원율 자체의 그 수익성이 7%다 8%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지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감안했었을 때는 이러한 저물가 지역, 저평가 지역은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는 좀 여유가 좀 생겨갖고 네. 대출도 좀 적게 하고 진짜 네. 말 그대로 월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위한 분들도 네. 이걸 보고 네.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게 달러로 들어와서 원화로 네. 받아갖고 매달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이신데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을 37만 불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격이 올라서 125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럼 37만 불짜리를 구입했을 때 내가 들어간 비용은 20%의 자금이 들어간 거죠. 그럼 10만 불도 안 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5만 불이 됐는데 양도소득세를 이제 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종자산 교환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이전을 해서 조지아주에다가 집을 대출 없이 3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월세 수입이 7,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자본이 더 있어서 하나를 더 구입해서 지금은 1,500불이 나요. 달러로.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처음에 종잣돈이 10만 불도 안 되는 돈이 자라서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예전에는 그게 진짜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임대료가 더 올랐어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투자하려는 지역에 있는 전문 회사를 고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 수수료가 없어요. 매수자한테는. 의뢰를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네. 쉬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안 가도 되나요? 안 가도 되죠. 편한 거네요. 뭐 그만큼 또 비용을 또 지불을 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누구든 한 번쯤 미국 부동산에 꼭 투자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안 해도 그런 거죠. 되는데 네. 이제는 안 하더라도 알고 있어라. 그 좋은 네. 기회가 오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앞으로 대표님 계획이 궁금해요. 지금 작년보다 더 사업도 확장 더 커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지금은 진짜 뭐 뵙기도 되게 어려운 분이 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뵐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예,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경험한 미국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대한민국에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전히 제 개인적인 성장의 시기는 이제 지났고 내가 경험한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한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어요. 그게 사실 누구나 다 되고 싶은 단계거든요. 네. 예. 자, 끝으로 오늘 네. 촬영 소감. 오늘 다시 투트랙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렵지 않아요. 쉽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이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에서 마음껏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효지 대표님과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조금 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딥하게 알아봤고 코로나 이전 이후를 알아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려고 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효지였습니다.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